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름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죠. 오늘은 제가 54kg에서 41kg까지 감량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극한까지 뺐던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살이 찌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지만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추천드리는 것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다이어트를 결심한 지금 돈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본인의 눈바디를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거울샷도 괜찮고 셀프 타이머도 괜찮아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잠깐만 참고 사진 몇 장만 남겨주세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가 왔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나의 비포 애프터 사진이에요. 제가 살을 빼고 나서 가장 후회했던 게 비포 사진을 남겨놓지 않은 거였어요. 지금은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다이어트 하기 전에 꼭 몸 사진을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비포 사진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남겨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칼로리 카운터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신이라는 어플을 사용했고요. 팻 시크릿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제 몸무게와 목표 몸무게, 기간을 설정하시면 하루에 몇 칼로리의 섭취를 권하는지, 운동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은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칼로리에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시고 먹은 걸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사진까지 찍어두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많이 움직였으니까 이 정도 먹어야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나는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적당히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내가 먹는 과자나 간식류의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적당히 먹으면 절대 살이 찌지 않아요.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많이 먹고 있었던 거죠. 다이어트 처음부터 닭가슴살이나 식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식에서 양을 조금씩 줄이면 된다고. 근데 저는 적당히 먹는 게 안 돼서 극단적으로 식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 인생에서 적당히 먹는 거 그런 건 없었어요. 칼로리 카운터 어플을 추천하는 이유가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수치로 직접 확인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더 긴장하게 되고 간식 같은 것도 참기가 쉬워져요. 오늘 섭취할 수 있는 총 칼로리가 1500이에요. 먹고 싶은 과자가 있어요. 이걸 내가 먹게 되면 충동적으로 먹은 이 과자 때문에 오늘 먹을 수 있는 800칼로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점심이랑 저녁을 못 먹어요.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금 먹는데 식사를 건너뛴다? 그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속 확인하고 기록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몇 그램 정도 되고 몇 칼로리 정도 되겠다라는 감이 좀 생겨요. 치팅이나 외식을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칼로리를 확인하면서 먹어왔기 때문에 감이 좀 와요. 그래서 밖에서도 조절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저는 전자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재가면서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했어요. 어쨌든 식단을 계속 기록하게 되면 지금 탄단지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정체기가 왔을 때 식단을 검토하고 변화를 주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막 하고 다니세요. 공개적인 SNS에도 얘기하고 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다이어트 한다는 사실을 만반에 알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라도 먹는 걸 조심하게 돼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거 먹어?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얼마 못 가네.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술 약속 가서 술 안주 하나도 안 먹고 버틴 적도 있고, 외식하러 가서 안 먹은 적도 있고, 닭가슴살을 먹은 적도 있고, 외식하러 나가면 상대방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대단했습니다, 진짜. 매끼 내가 먹는 음식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다음날 스케줄 확인하고 식사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미리 준비한 뒤에 잤어요. 그렇게 해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챙기기 번거롭고 힘들 수 있는데 본인이 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야죠. 물론 쉽진 않지만요.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본인의 식습관을 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배 터질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짜 미련한 짓인데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계속 먹어요. 혹식을 되게 자주 해요. 먹다가 배가 부르면 배부르네 그만 먹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입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배가 부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입이 짧아가지고 이 맛있는 걸 더 못 먹는다고? 약간 이런 생각? 지금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 먹으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항상 한 입만 더, 한 개만 더 하면서 입으로 계속 넣어요. 남은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포만감은 생각보다 천천히 옵니다. 지금 먹고 있는데 배부르다는 생각이 든다. 한 10분 뒤에 배가 터질 것 같은 포만감이 와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실 거예요.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먹어야 돼요. 먹고 있는데 배고픈 게 가셨다. 배고픈 느낌이 사라졌다. 그러면 잠깐 멈추거나 천천히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식사는 꼭 해주세요. 굶지 마세요. 요새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끼를 먹었어요. 1000에서 1200 칼로리 정도를 먹었습니다. 사실 1200이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햄버거 세트 하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것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몸이 너무 망가질 것 같고 요요가 심하게 올 것 같아서 식사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생존에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없앤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묶으면 한 요 정도? 한 45kg 밑으로 떨어지니까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보다 10kg 넘게 쪘는데도 머리카락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지킵시다.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세요. 굶지 마시고요. 5번째, 운동하기 위해서 최대한 움직이세요. 운동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운동을 최대한 녹여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을 주 6회 이상 꾸준히 가고 주 2에서 3회 정도 요가 필라테스를 했어요. 운동은 재밌고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유산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따릉이를 탔어요. 자전거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긴 한데요. 회사에서 집까지 1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지하철 환승하는 거 생각하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퇴근길 사람들 사이에 부대 껴서 갈 필요도 없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 듣고 달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도착하면 이제 땀범벅이 되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웜업이 돼 있는 상태라 바로 운동 가면 돼서 그것도 괜찮았고요. 지금도 10km 정도 되는 거리는 따릉이를 타고 다녀요. 교통비 절약하고 운동도 하고 바람도 쐬고 따릉이 굉장히 추천합니다. 체력 증진에도 좋은 것 같아요. 처음 탈 때는 조금만 타도 너무 숨차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km 정도는 껌이에요. 껌. 그냥 타고 다닙니다. 스태퍼도 5분 이상 못 탔거든요. 지금은 1시간 기본으로 타고 엊그제 100분 타고 그랬어요. 체력이 점점 좋아져요. 근데 또 요즘 시국이라 밖에 돌아다니기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밖에 나가기 싫고 또는 퇴근하면 밤인데 돌아다니기 좀 무섭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에도 홈트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온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는 전신 유산소 위주로 해주면 좋아요. 집에서 남 눈치 보지도 않고 편한 옷 입고 운동할 수 있으니까 홈트 굉장히 추천합니다. 내 몸을 최대한 힘들게 하고 많이 움직여주세요. 층간소음에 주의하시고요. 단 부분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옆구리 살 빼기, 팔뚝살 빼기, 뱃살 빼기 이런 거. 욕조에 담긴 물을 부분적으로 퍼낼 수 없듯이 우리 몸의 지방도 원하는 부위만 빼낼 수 없어요. 수술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팔뚝살은 잘 빠지는데 뱃살이 도저히 안 빠진다. 뱃살은 잘 빠지는데 허벅지 살이 도저히 안 빠진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듯이 살이 잘 붙는 곳, 빠지는 곳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뱃살이 먼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죽어도 안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는 부위의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그 부위 살이 빠질 때까지 계속 깎는 거예요. 내 체질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다이어트는 배고픔과의 싸움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저는 차전자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곤약 제품을 많이 찾는 이유가 저칼로리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마다 먹어주기에 곤약 제품은 비싸요. 밥도 아니고 간식인데 식욕이 터질 때마다 먹어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판매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맛있게 만들려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식욕 죽이려고 먹었다가 식욕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막 터지더라고요. 자극적이어서.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좋고 물이랑 만나면 40배 이상 부푼다고 하니까 포만감에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톱밥 같기도 하고 모래 같은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고소하고 괜찮아요. 적당량의 물에 타서 빠르게 마셔주는 건데 물을 만나면 금방 부풀어서 젤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풀기 전에 한 번에 원샷. 식사 전에 10에서 20g 정도 먹어주거나 새벽에 배고플 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소화기관이 좀 약해서 기름진 거 먹으면 바로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운데 차전자피는 깔끔하게 포만감이 들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식사 안 하고 이것만 드시면 쓰러집니다. 힘이 없어요. 식사가 텀이 길어져서 중간에 차전자피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에너지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자체로 몸에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차전자피는 식사는 꼭꼭 챙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밤이나 새벽에 깨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식욕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차전자피 외에 방울토마토나 곤약, 젤리 제품을 많이 먹었고 약간의 치팅 느낌으로 단백질 바나 에너지바 같은 것도 먹어줬어요. 배가 고프면 충동적으로 뭔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먹기 전에는 이걸 못 먹으니까 너무 괴롭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식욕이 죽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면 행복한가요? 식욕이 죽던가요? 생각보다 내가 먹은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성에 안 차요. 이거 먹고 끝! 이게 안 되잖아요. 괜히 안 먹던 거 먹으니까 속 안 좋고 먹은 것 때문에 입 터져서 다른 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항상 후회하잖아요. 먹지 말걸. 행복한 건 입안에 있을 때 잠깐이에요. 목 뒤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후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거 들어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가장 쉽게 하는 게 초록창이나 유튜브에 검색해요. 살 빠지는 음식, 저칼로리 간식,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빼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 빠집니다. 가장 쉽게 찾아보는 게 다이어트 보조식품이죠. 이맘쯤 되면 여기저기서 보이는 광고 때문에 좀 더 혹한데요. 저는 다이어트약 비추합니다. 많이들 드시는 분홍이, 초록이 이런 약들 저도 먹어봤어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걸 막아준다 하는 식품들도 많이 먹어봤고요. 사실 먹을 때는 신나게 먹어놓고 약 한두 알로 그 살이 빠지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왜 힘들게 식단을 하고 땀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겠어요. 노력 없이 살을 빼고 싶은 게 욕심인 거죠, 사실. 안 먹어야 살이 빠지는데 뭔가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한다? 이 얘기가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약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 때문인데요. 다이어트 보조제에 흔히 들어있는 성분이 가르시니아예요. 포도당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막고 체중 감소, 체지방 감소, 복부 피하지방 감소, 내장지방 감소, 식욕 억제 등등 이런 효과만 놓고 보면 되게 달콤해 보이죠. 근데 부작용이 굉장히 흔하고 심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좀 심해요. 저는 가르시니아로 효과를 봤다는 여성분을 제 주변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르시니아를 검색하면 바로 밑에 연관으로 나오는 단어가 가르시니아 부작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시니아의 부작용을 겪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부작용은 굉장히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2달 정도 띄엄띄엄 먹었어요. 가장 컸던 게 생리불순, 그게 가장 크게 왔고 체력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도 굉장히 무겁고요. 운동할 때 땀이 나잖아요. 온몸에서 가르시니아 쩐내가 진동을 해요. 그 약의 역한 냄새가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냄새가 온몸에서 진동을 해요. 이거는 빈속에 더 심하고요. 그래도 효과가 있겠지 하고 참고 먹었는데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후기를 보면 먹자마자 몇 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서 변비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2달, 3달 겪으면서 느낀 거는 SNS 광고는 광고일 뿐이다. 살을 빨리 빼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틴이랑 식사 대용 쉐이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틴 먹어본 적 없는데 운동 끝나고 프로틴을 꼭 먹어야 되나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저는 첫 다이어트였지만 프로틴 없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특히 여성분들은 운동 후에 닭가슴살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몸무게 2~3배의 단백질을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적정량을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식사 챙기기가 어려워서 쉐이크를 찾으신다면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을 찾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쉐이크를 드시면 오히려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액체 형태로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 씹어 먹는 게 흡수도 잘 된다고 하고 포만감도 좀 더 오래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마셨을 때 흡수가 빨라서 소화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금방 배고파지고 가능하면 식사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칼로리를 최대한 제한하는 식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들었던 건데 여자들은 프로틴보다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뭔가 먹지 말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먹진 않았어요. 크레아틴에 관한 거는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크레아틴은 근육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 운동할 때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먹는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크레아틴을 섭취할 정도의 운동 강도가 아닐 확률이 크죠?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카페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아메리카노나 저처럼 커피를 못 하시는 분들은 몬스터 에너지, 울트라, 하얀 거 있거든요. 당도 적고 칼로리도 적어서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드시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크레아틴은 몸을 커지게 만드는데요. 근육에 수분이 채워지는 거니까 몸무게도 늘고 몸의 부피도 커져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이 붓기도 해요. 다이어트를 하려는데 몸이 커지는 걸 먹는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혹시 씹뱃이라고 아시나요? 이것도 다이어트 강박 같은 건데 음식을 씹고 삼키지 않고 뱉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간식류, 특히 마카롱이었어요. 음식의 부피나 포만감에 비해서 당이랑 열량이 엄청 높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맛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먹지는 못하겠고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칼로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함부로 못 먹겠는 거예요. 식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먹을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참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입에서만 얌얌하고 뱉었어요. 당장 입 안에 허기는 채워지는데 이게 반복되면 섭식 장애가 온다고 해요. 먹토랑 비슷한 맥락이죠. 입에 음식이 들어오면 침이 나오잖아요. 뇌가 위한테 음식을 받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사라져버리면 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섭식 장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몸이 망가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을 때 씹고 뱉으라는 게 아니고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돼가지고 말은 좀 장황하게 했는데 저도 다이어트를 다시 하려니까 마음 다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54에서 41까지 13kg를 감량하고 프로필이 끝나자마자 56까지 쪘어요. 15kg가 찐 거죠. 그리고 지금 52까지 뺐습니다. 4kg 빠졌죠. 살살 천천히 빼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더워지니까 작정하고 감량해야죠.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작년 다이어트 할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배고픈 상태였어요. 정확히는 배부르지 않은 상태? 입에서 배고프다는 말이 밥 먹듯이 나와야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배고프신가요? 두 번째 다이어트가 제일 안 빠진다던데 실제로도 잘 안 빠져요. 힘듭니다. 같이 파이팅 해봐요. 파이팅!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 경험과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